9월 1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협회의 초청을 받아 9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동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정세의 선순환적 흐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로드맵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한미 관계와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협회의 기여와 노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의 이번 행사 참석은 오는 10월 우리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9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미디어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당과 언론 간의 협력을 주제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당과 언론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조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주요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아시아 주요 정당 및 언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저 채널A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 북한 우주개발국장이 위성 발사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의 안보리 관련된 대응입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러니까 북측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안보리에 관련된 대응은 우리가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저 아사히 신문의 이성진입니다.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때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정부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그 시사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미사일 발사를 예단하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관련된 그런 북측으로부터의 발언이 이것 말고도 과거에도 있어 왔죠. 최근에 저기 또 다른 그런 뭐 미사일 발사를 암시한 듯한 발언이 또 있어갖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뭐 발사를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발사하기 전에는 이런 도발인데 도발을 차단하는, 도발을 막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요. 또 북한 측에서 북측이 그런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 명백하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 정부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때도 그렇고 지금 대변인님이 설명하실 때도 이제 미사일이라는 특정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북한이 발사 시사를 밝힌 위성 그리고 뭐 과거 은하 3호 같은 거라든지 이건 로켓 발사입니까? 미사일 발사입니까? 정확한 표현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부 입장을 밝힘에 있어서 미사일이라고 특정하게 지칭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게 북한 측에서 단수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측에서 그 기술적인 차이를 더 설명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고 규정했을 때는 그것이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의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의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됐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0월 말 11월 초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 사전 준비, 또 한일중 3국 협력의 현황, 또 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그런 실무 차원의 협의, 그 두 가지 목적이 이번 3국 부국장급 협의의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날짜에 대해서는 현재도 외교 경로를 통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부국장급 세 분이 모여갖고 이날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그 현장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날짜 문제는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아사히신문의 이성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 일제 강제동원 기록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저보고 말씀하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그 단계는
기록유산 또는 또 기억유산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은 기록유산을 저희가 등재하기 위해 그런 안을 받고 있는 단계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안을 확정을 시키고 한 2개 정도로 확정시키겠죠.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하고 등재는 후년에 결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뭐 미리 앞서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거를 등재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은 뭐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강제징용의 그 역사, 그 역사를 인류가 기억을 하게끔 함으로써 더 이상의 그런 불행한 부의 역사가 재발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 따라서 등재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뭐 정부 안으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저희는 앞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안보리 이사국들과 소속하고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사례를 봤을 때 어떤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황중국 본부장이 뉴욕 유엔을 거쳐서 미국 가서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의 활동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사들하고 뭐 단체로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측의 미사일 전략 도발 관련한 문제도 협의의 대상으로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안보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해야 할 조치 같은 것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듭니다. 그거는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뭐 모시에 북측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시도한다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북측의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아마 또 저한테 했던 질문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서도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국방부 대변인 저보다 조금 더 이 사안 북측의 특이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정통한 그런 국방부 대변인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만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